안녕하세요. 직장인 공매로 보너스 버는 여자 빨간 조끼입니다. 제가 좀 머리가 좀 길었는데 최근에 머리를 좀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저한테는 바른 말이지만 직장 내에서는 이제 사탕 발림 소리를 잘하는 여직원이 저한테 예서 어머니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예서 어머니가 이제 누군지 아실 테고, 맞다 닮았다 이렇게 하실 테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누구 닉네임이야 아니면 어떤 아줌마야 할 텐데, 요즘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욕심 많고 열정 많은, 그리고 서울 의대를 꼭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하나로 열심히 하는 딸 예서를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 열혈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염정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서 엄마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서는 누구일까요? 네. 이 아침에 그 추운 그 추위와 그다음에 그렇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떨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오신 많은 예서분들을 위해 제가 예서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집, 회사밖에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경매는 더 모르는 부동산 초보 워킹맘이 행크에서 강의를 듣고 한 분 한 분의 멘토를 만나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투자하여 수익 내온 3년간의 고군분투한 투자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5월 첫 낙찰 이후 약 30개월 동안 27건의 물건을 처리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아파트, 상가,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았고요. 또 빌라, 또 모텔, 공장, 오피스텔을 공매로 낙찰받아 처리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또 일반 매매로 재건축 물건이나 분양권, 그리고 뭐 기타 수도권 아파트 등에 이제 갭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동안 처리한 부동산 등기 권리증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행크에서 초보 시절 들었던 한 특강에서 그 고수분께서 1년에 등기 권리증 10개를 목표로 하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 8개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강의를 듣고 저는 집에 가서 계속 제 귓가에 10개 계속 귓가에 10개가 맴돌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등기 권리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나도 1년에 10개를 가져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사진 하나로 작은 동기가 되고 또 용기가 돼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넣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생 초보가 등기 권리증을 한 10몇 개를 손에 쥐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송 사무장님께 사무장님은 이제 등기 권리증이 몇 개나 되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네. 사무장님께서 되게 시크하게 그걸 셉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 등기 권리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투자자로서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따라오는 수익은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에게 더 큰 수익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저와 같은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진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양한 물건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부동산을 처리하고 수익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행크에 빠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크의 매력에 빠진 워킹맘이 어떻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돈이 없어도 가능한 그런 부동산 투자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까지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11월 9일에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고 그 저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행복재테크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고 바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16년 4월에 이게 제가 쓴 첫 후기입니다. 5개월 동안 4개의 강의를 듣는 동안 1개의 후기를 썼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카페에 관심이 없었고 카페 활동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보만 이제 일명 눈팅으로 와서 읽고 또 스크랩하고 또 쓱 왔다가 쓱 나가는 그런 유령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평 이벤트를 참여했는데요. 그 디프리 자리에서 어느 고수분께서 행복 재테크는 열심히 하는 회원에게 기회를 주고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무작정 열심히 했습니다. 뭐 수강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기 부천 이지스터디에 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오는지,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회원의 그 글에다 댓글을 달고 관심 표현을 하고 심지어 등업 신청 글까지 일일이 다 읽어서 확인해서 다른 회원들이 저를 여기 직원으로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24시간 뭐 행복 재테크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보다 행복 재테크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신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강의를 듣기 시작한 근 2년 동안 매 주말마다 지방에서 첫 차를 타고 부천에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는 열정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이제 행복 재테크의 축 낙찰 알림이나 우리들의 경험담 게시판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또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위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크는 저에게 힐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힐링 공간인 행크에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들 둘을 두고 있고요. 또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응 좋아요. 그리고 아침 7시 정도는 이제 출근을 하고 8시는 돼야 퇴근을 하는데요.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워킹맘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엄마, 아내, 뭐 며느리, 투자자, 직장인 이렇게 1인 5역을 하는 저는 그 한정된 시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1시간은 실전반 수업 중에 사무장님께서 66일이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강의를 듣고 저희 실전반 동기들과 행크 메일 출석부에 출석 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들끼리 서로 응원의 댓글을 남겨서 아침에 4시, 5시 뭐 이렇게 일어나서 저만의 1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시간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쉬고 싶습니다. 쉬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바로 스타벅스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물건 검색도 하고 내용 증명도 작성하고 각종 소장도 작성하고 또 경매 책도 읽고 그래서 저만의 2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터디 카페 회원권을 끊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이제 저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3시간은요, 바로 모두 잠든 후에입니다. 많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그래도 시간을 여유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조용해서 이제 집중하기 좋기도 하지만 또 자칫하면은 이제 졸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을 이제 검색하다 보면 물건과 상상하게 되고 또 물건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건 검색을 하는데 이제 밤에 쓴 연애 편지 아침에 못 보내듯이 이제 밤에 이제 본 물건은 너무 좋아 보인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물건과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보는 물건은 이 금사빠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모은 6시간으로 저의 투자 시간을 만들어서 이거는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물건을 검색하고 투자해온 저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제가 이제 물건 검색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물건 검색을 많이 하는 이제 저만의 방법이 있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의 주 관심 지역과 그다음에 주거래 법원 등을 설정해서 이쪽 지역의 물건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의 경험담이나 낙찰 알림에 나온 지역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경험담 글은 이제 전국의 통신원도 같아서 어느 지역에 물량이 부족하다, 전세가 뭐 높다, 아니면 공실이다, 임대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또 그런 지역을 저희 관심 지역으로 삼아서 저의 그런 지역에 나온 물건까지도 검색해서 물건을 더 많이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경매 컨설팅 하는 그 블로그들을 이웃으로 맺어 그 세글 알림 등록을 했습니다. 경매 컨설팅 하신 분들마다 물건을 올리는 성격이 달라서 어느 분은 전국에 상가를 올리기도 하고요. 어느 분은 전국의 토지, 또 어떤 분은 전국의 다가구를 올려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관심 지역 밖의 물건이나 또 예상의 물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면은 제 네이버 홈 화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네이버 홈 화면과 다른 점 아시겠어요? 네, 네. 저의 네이버 메인 화면은 TV나 쇼핑, 연예면을 다 빼고요. 신탁회사의 공매 페이지를 네이버 메인 화면에 추가했습니다. 사소한 부분 같지만 저희가 뭐 점심 식사 가서 점심 기다리면서도 다른 직원들이 뭐 쇼핑이나 연예면을 볼 때 저는 그냥 뉴스 보듯이 신탁 공매에 새로운 물건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신탁해서 물건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수시로 이제 갑자기 나왔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신탁 공매 물건을 꾸준히 보기 위한 저만의 작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방에 살지만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에 이제 투자한 물건이 많은데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이버 부동산의 우리 동네 뉴스 덕분입니다. 해당 지역 뉴스 3년을 보면 그 동네의 부동산 소장보다 많이 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0년 동안 물건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팔았더니 팔자마자 1억이 오르더라.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분한테는 그 물건이 나쁜 물건이겠지만 사자마자 오른 분한테는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되는 것은 저의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뉴스나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역의 물건 지역의 뉴스 그리고 우리 지역 뉴스는 계속 꾸준히 우리 투자자로서는 계속 꾸준히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파트 투자할 때 보통 실거래가에 많이 쓰시는데요.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호갱노노 또 한국감정원 이런 앱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는 앱의 화면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과 차이점 아시겠나요? 네. 몇 분 뭐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 앱에서는 거래한 동이 나옵니다. 거래한 동에 따라서 이제 뭐 남향인지 북향인지에 따른 가격 차이, 그 다음에 또 로얄동인지 아닌지에 따른 가격 차이 등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앱보다 그런 정보들이 더 잘 나와 있어서 아파트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 실거래가 앱 사용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고 저만의 이제 사소한 팁으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매나 공매를 하는 이유는 다 싸게 사기 위해서잖아요. 싸게 사는 순간 이미 수익이 정해지고 또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나기 때문인데요. 저도 제가 공매로 첫 아파트를 낙찰받기까지 경매로 20번 이상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급반 수업을 들을 때 사무장님께서 낙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 검색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만의 이제 금을 짜는 방법을 다시 모색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되는 폐찰로 이제 저만의 이제 주특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매를 제 주특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비해 이제 공매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처음 낙찰받은 아파트로 이제 수강료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뭐 빌라나 뭐 또 아파트, 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제 주거용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 모텔이나 공장도 다 이제 공매로 낙찰받아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 공매 투자 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직장인들은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공매 입찰 시 이제 황금 같은 휴가를 쓰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입찰이 가능하고, 또 폐찰되면 보증금이 이제 자동으로 입금되고, 또 뭐 입찰 시 또 수표를 끊으러 일일이 은행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저는 경매 법원에 가면은 정말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마치 100m 뛰기 전에 막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공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일하다가 이제 담담히 이제 낙찰됐는지 폐찰됐는지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수요일 5시까지만 이제 입금을 하면 되니까 4시 50분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5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금을 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 아주 이제 공매 투자 시 저는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장점이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경매에 비해서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명도 협상이 안 될 경우 명도 소송으로 명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8건의 공매를 낙찰받고 수익을 냈는데 아파트 한 건만 빼고 다 내용증명 한 장으로만 다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뭐 공장이나 모텔도 내용증명 한 장으로만 했거든요. 그만큼 내용증명과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의 효과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정부의 나홀로 아파트가 제가 첫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일단 공매가 조금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매 재산 명세서에 전 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 수익보다는 이제 명도하기 쉬운 물건으로 이 물건을 선택했고요. 제 생각대로 만나서 5분 만에 명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3조 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내용증명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제 명도를 한 아파트인데요. 이제 안양의 아파트 처음에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제 서로 문자로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이사를 가시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 또 안 가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이제 여러 의견을 이제 번복하시는 바람에 그럼 이제 법대로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정문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결정문 사진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강제 개문이 있을 테니 집안에 계셔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제 협의가 된다면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이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결정문과 이제 문자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처리 과정도 보면 이제 10월 6일에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10월 20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12월 31일에 이제 결정문이 나와서 그때 결정문을 아까 이 문자와 함께 이제 발송을 했는데요.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소정의 이사비 한 48만 원과 밀린 관리비를 주고 명도를 완료를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낙찰 후 명도까지 처리 기간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경매 물건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매라고 해서 명도가 좀 두렵다, 어렵다 이런 부담감을 좀 덜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명도가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도가 공매에서 명도가 쉬운 물건을 이제 한번 골라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과 좀 비교적 고가의 뭐 주거 물건의 소유자, 그리고 이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는 임차인, 또 아까 저처럼 이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임차인은 조금 명도가 이제 쉬울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인데요. 조금 이제 저만의 그 쉬운 명도를 위한 저만의 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이제 법률회사 대리인을 이제 자칭하면서 이제 제3자 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제3자인 그런 제3자 합법을 사용하고요. 또 이렇게 직원이니까 이제 법률회사 직원으로 보이게 이제 정장류의 이런 옷차림을 입고 가고, 그 다음에 좀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서류 가방에서 이제 명도 확인서를 꺼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접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가는데요. 아니에요. 얼굴은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문자로 많이 이제 명도를 하고요. 그리고 명함을 제시해서 이제 숙련된 전문가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했는데요. 이 명함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저희가 이제 경매로 왔다 가면 조금 문전박대하거나 좀 꺼려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회사에서 왔다라고 하면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명함 제시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라는 존칭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분들을 조금 이제 존대를 해드리고, 또 저는 이제 투넘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 카톡이 이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투넘버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이제 바로 점유자 이제 그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전화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행크스타 그 칼럼 올린 걸 보면 가장 많은 클릭 수가 나온 부분이 바로 이렇게 돈이 없어도 가능한 투자, 그 다음에 뭐 대출의 기술, 그 다음에 소액 투자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이제 제가 반지하를 낙찰받고 이제 흠 있는 물건을 지역 최고의 인테리어로 해서 이제 투자금 회수 및 풀피 투자금을 마련한 그런 사례입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그런 빌라가 그 공매로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앱을 통해서 동일한 지역에 이제 비슷한 평수의 그런 실거래가 금액을 보니까 1억에서 1억 3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감정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1억 원 정도의 시세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입찰을 했어요. 위치를 보면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주변에 많은 빌라가 있어서 그냥 거주지로는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낙찰을 받고 집에를 가보니 이렇게 좀 걸어 다닐 틈도 없이 이제 조금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래서 어쩌면은 저한테는 적합한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어중간하게 잘 되어 있으면 손대기 좀 어려운데 이제 너무 안 돼 있다 보니 한 번에 딱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정말 뼈대 빼고 싹 이렇게 바꿔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원목 인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레일 조명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목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 주변 뭐 앞집이라든지 뒷집이라든지 서로 이 집에 이사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임대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임차는 이제 신혼부부에게만 임차를 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가전이나 가구도 새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깔끔하게 쓸 것 같아서 향후에 임대나 매매할 때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제 동네 공사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요. 뭐 뒷집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 뭐 우선 계약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일단은 뭐 신혼부부가 아니면 일단은 다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했는데요. 화장실에 슬라이딩 도어를 하면 이제 냄새가 샌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신혼부부 임차를 맞춰서 그때 그 시기에는 이제 냄새까지도 사랑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그 슬라이딩 도어는 이제 화장실에 하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그만 팁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반지하 물건의 포인트는 이제 노후주택 단지에서 이제 뭐 TV에 출연할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인테리어를 해놨고, 반지하지만 지상보다 이제 좋은 집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 그런 지상 같은 그런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또 향후 매도를 위해서 임차인은 그렇게 신혼부부만 고집해서 넣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4,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3,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실투자금은 5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이제 8,000에 20에 놨는데요. 임대할 때도 신혼부부 한 3팀이 붙었어요. 그런데 뭐 1억 1,000에 전세로도 있었고 8,000에 20도 있었고 4,000에 40도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대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잔금이 가장 빠른 분과 임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8,000에 20으로 하신 분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최고로 임대를 이제 최고로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순수익 20만 원과 그다음에 대출금을 갚고도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600만 원 자금은 제가 또 다른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600만 원과 매월 20만 원 수연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파트 낙찰건인데요. 이 아파트는 선순위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최소화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라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돼야 되는데요. 제가 선순위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1,000만 원으로 투자금을 줄인 사례입니다. 처음에 낙찰을 3억 8,200만 원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 대출로 2억 7,400만 원을 받아서 제 초기 투자금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역세권이 되는 그런 좋은 호재가 있어서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보니 전세 시세가 3억 3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가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저렇게 3억 3천을 받으면 제 투자금이 한 5천 정도가 이제 묶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정된 투자금에서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제 묶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알아본 결과 이렇게 선순위 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잔금 대출 6천만 원을 남기고 전세 보증금을 3억 1천으로 두고 1,200만 원이 세팅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안양의 이제 석수동인데요. 그 부동산에서 선순위 대출과 보증보험이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주인보다 더 확실하게 전세 보증금을 보장하는 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개사분께는 이제 수수료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드렸고, 그리고 임차인께는 보증금을 원래 시세는 3억 1천이지만 2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입주를 할 수 있게 3억 1천 정도 내려드리고, 또 보증보험료를 제가 내드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소개소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일날 내놓은 지 4시간 만에 임차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제 처음 생각은 6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180만 원과 이제 제가 내드린 보증보험료 80만 원, 그래서 1년에 260만 원만 오르면 나는 손해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증보험과 선순위 대출로 세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세가 한 4억 3천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4억 4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 보증금이 이제 보장되고, 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까 저처럼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이 부분이 잘 설명되면 이제 이런 방법을 모르는 다른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충분히 이런 소액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출의 기술인데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제 대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 강하게 느낍니다.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물건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고 이제 받은 대출 비율입니다. 모든 분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장이나 모텔이라고 하더라도 비율이 낮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대출이 되는구나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봐 드렸고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현재 신용 상태나 그런 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런 채무자의 그런 살짝 컨디션만 조정을 통해서도 대출을 좀 더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순위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법 중에 좀 상세한 팁, 그리고 매월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돼서 이제 매월 부담금이 좀 큰데요. 이제 이자만 납입해서 매월 부담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서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서울이나 조정지역에서 지금 30% 내지 40%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가계대출 쪽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매매나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조정지역에서도 80% 대출이 가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별로 80%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금융기관은 감정가의 80%로 하기도 하고, 낙찰가 기준의 80%, 또 KB 시세로 80% 이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우리가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고시원이나 다가구 등 방공제가 많은 물건은 또 신탁 대출을 활용하면은 이제 90%까지 이제 대출이 또 나오고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에는 이제 제3자 담보대출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 담보는 제가 갖고 있지만 차주, 대출받는 사람은 다른 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대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상황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있으니 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사업자 대출이 있기에 이제 가능했던 그런 낙찰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KB 시세가 한 5억 3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시세가 감정가나 KB 시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제 낙찰을 받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사업자를 내서 지금 낙찰가의 77%까지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 바로 전세를 놨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5억 5천에 낙찰받았는데 7억 5천이니까 대출이 없었으면 이런 투자가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료 경매 정보지에 보면 미납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미납의 대부분은 대출이 안 돼서 잔금을 내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 전에 항상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을 하는데요. 이 물건도 그렇게 감정가 시세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전에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을 했고요. 또 현재 계속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로 대출의 소중함을 이렇게 느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이제 잔금 대출 실행 전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순위 대출과 보증보험은 아까 그런 케이스 보셨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그 선순위 대출의 채권 최고액과 전세 보증금액이 KB 시세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흔하게 들어보지 않아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1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제 이자 부분을 이제 상환받기 위해서 보통 설정을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요. 이 1억 2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KB 시세가 이제 4억인 아파트에 전세 한 2억 8천 정도가 있을 경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120%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120% 설정이라는 것은 대출이 1억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과 이제 전세 보증금 2억 8천 해서 이제 3억 8천이 이제 그 전세 보증 가입 요건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110% 설정하는 금융기관에 가면은 1억 원에 110%면 1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출금을 조금 더 9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0% 설정과 110% 설정에 따라서 그 대출금이 더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그 110% 설정하는 은행이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이 110%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순위 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하실 거라면 그 두 은행을 먼저 컨택해 보시는 게 내가 투자금을 조금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만 납입해서 매월 부담금을 적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방법에는 이제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만기 일시 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투자할 때 이자만 내는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출 규제가 되면서 지금은 현재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다
원금 상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하는 방법에는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특별히 이제 요청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는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이제 자꾸만 이제 말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텐데요. 표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플 대출 계산기로 이제 뽑아본 건데요. 1억 원을 이제 3% 대출 이율로 이제 30년을 대출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3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달 42만 1,000원씩 30년 동안 상환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인데요. 말 그대로 1억 원을 30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360개월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매달 원금은 27만 7,000원씩 되고, 그다음 이자는 매달 원금을 상환하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자는 25만 원을 내지만 점점 24만 원, 23만 원, 22만 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상환하는 금액이 첫 달에는 52만 7천 원이 되지만 점점 갈수록 51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법인데요. 원금 균등을 선택하게 되면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이자만 납입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36개월째 이것은 제가 다른 아파트 투자를 할 때 1억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바로 당일에 상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달 52만 7천 원을 내는 게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이자 25만 원만 36개월 동안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내 돈 내지 않고도, 그러니까 내 돈이 있으면 내 돈으로 상환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받아서 먼저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매월 부담 없이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월세에 투자한 물건도 이제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다 보니 월세보다 원리금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월세를 내고도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조금 더 남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바로 당일날 상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에 상환할 때는 이제 은행에 직접 가서 상환하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 상환을 하시고 대출하기 전에 미리 중도상환 수수료에 확인을 하셔서 요즘에는 뭐 1년에는 30% 이상 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하는 그런 은행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대출에 관련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그런 부분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공투나 지인 명의로 활용할 때 이제 알지 못했던 지인, 잘한다고 생각했던 지인이나 공투 멤버들의 그런 신용 정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먹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비과세 때문에 이제 지인의 명의를 활용했는데 그분에게 캐피탈 대출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대출이 있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아까 그런 사업자 대출을 할 때는 신용도를 가장 많이 보는데 신용의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뭐 80%, 90%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투나 지인 명의를 활용해서 뭐 대출이나 물건 투자를 할 경우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신용 정보나 뭐 KCB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본인의 신용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입찰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 가셔서 입찰서를 내보기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모의 대출을 이제 써놓은 이유는
저한테 이제 쪽지로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요.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그런 분들의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의 입찰을 하듯이 제 집 앞에 있는 은행에 아니면 내 집 물건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은행에 가서 한 번만 듣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행 저 은행 가셔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고 대출 이율은 어떻고 또 내 신용 상태라든지 나의 조건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대출 받기에 좀 좋은 조건이구나. 아니면은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서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물건이 없으면 은행에서도 전산 조회를 안 해요. 대략적인 상담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상담한 내용만 알아도 내가 실제로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투자할 때 저희가 여러 상담사에게 이제 문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초보다 싶으면 그런 상담사도 이제 막 본인이 주도하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우리의 주도하에 이런 대출 부분,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공장을 하겠다, 모텔을 하겠다, 다른 상가를 하실 때 미리 대출 그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납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꼭 본인이 입찰하는 물건이 있다면 사전에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그런 나의 조건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면 회답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확인하고 금액을 입찰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없어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부족해도 아니면 투자금이 떨어졌어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방법을 몰랐을 때는 제가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투자 사례를 많이 읽고 또 다른 투자자와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내서 이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담이나 투자 사례를 많이 읽고 또 지금 동기분들이나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알아내려는 나만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꾸준히 수익 내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본 결과 저는 소액으로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요. 적은 투자금의 물건은 수익은 작을 수 있으나 그 경험값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번의 이런 경험들은 이제 자신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빌라라든지 반지하 빌라로 이제 두 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경험들은 제가 더 큰 물건을 할 때 쉽게 이 물건에 주저하는 게 아니라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되었고요. 또 제가 모텔 공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고수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전혀 이제 고수가 아니고요. 이런 물건은 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의 이름을 보지 말고 풀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행복재테크에서 이제 들은 강의를 이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쿵쿵나리님의 이제 초급반을 듣고, 쿵쌤님이, 반지하를 이제 멋지게 변신시켜서 이제 시세는 내가 만든다. 그런 걸크러쉬로 이제 수익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쿵쌤께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지하 물건을 그래서 2건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과 얘기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송 사무장님. 널 어쩌면 좋니? 반지하 물건에 이렇게
물건을 말씀하셔서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셔서 환골 탈태를 하는 그런 송 사무장님의 강의, 그리고 상가 공법을 활용해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그런 홍 소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또 모태를 낙찰받았고요. 또 저는 되게 토지가 막연하게 되게 어렵다. 그리고 토지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토지를 되게 어려워했는데요. 이제 프라우스님의 토지 강의를 듣고 이제 토지는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되고 또 숨겨진 그런 토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공장을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멋진 선생님이 직장인의 롤모델로서 다가구나 고시원으로 이제 수천만 원의 그런 월세 만드는 모습을 보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다가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이제 다가구를 또 낙찰받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공부의 완성은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되어야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강사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강의 듣고 바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낙지님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수익 내기 강의를 듣고요. 5월 16일에 이제 첫 1주차 강의를 듣고 그날에 배워서 바로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물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른 실행력으로 빠르게 했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파이팅 팔콘님의 이제 중국방 강의를 듣고 지금 쉬운 아파트 투자로 쉽게 돈 버는 방법에 저는 매력이 돼서 저도 계속 대형 아파트를 입찰하고 이제 강의가 끝난 후 바로 대형 아파트를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 소장님의 그런 상가 심화방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상가 공법을 활용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 그런 주제로 그 모텔을 이제 고시텔로 만드는 그런 것을 배워서 바로 이제 공매로 나온 그런 모텔을 이제 낙찰받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듣고 바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강의 듣고 하나의 물건을 낙찰받은 저의 비결을 저는 일강일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강의를 듣고 한 개의 물건을 낙찰받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이런 투자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저의 비결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강사분들께서 수익을 내서 검증한 것을 저는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지만 다 저처럼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었던 저의 비결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강의에 이제 온전히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유머 한마디, 그 다음에 물건, 강사님들이 물건 번호 스르륵 지나가잖아요. 그런 물건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사례로 말씀하신 그런 수익 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락지님이 재건축 강의 중에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전대해서 500만 원을 이제 수익을 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역세권의 그런 오피스텔 물건을 찾아다녔어요.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전대로 그런 수익을 벌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또 멋진 선생님께서 그 감정평가서를 잘 보신 덕분에 그 다가구를 되게 싸게, 고시원을 되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그렇게 눈먼 감정평가서 없는지 감정평가서를 되게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했고, 또 송 사무장님께서 실전반 사례 중에 이제 모텔에 입찰하셨는데 떨어져서 나중에 다시 가봤더니 이제 고시원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뒤로 계속 저도 그렇게 다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모텔이 없을까 계속 그렇게 찾고자 노력해서 이제 모텔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실행이 연결되어야지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바로 강의 듣고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계속 꾸준한 물건 검색과 손품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일강일락의 비결이 있다면 저는 강의 단계별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급반 들으면서 빌라, 그 다음에 뭐 중급반일 때 아파트, 뭐 상가를 들으면서 모텔 이렇게 받았는데요. 강의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저의 물건을 보는 눈높이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남들과 다른 물건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 없이 물건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꾸준히 수익 내는 저만의 노하우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저의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제가 처음에 행크에서 초보 시절에 강의를 들었을 때 그분께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시작한다. 그러나 매년 10%씩 사라진다. 올해 10% 사라지고 내년에 또 사라지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나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나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크에서 가입을 하면서 가장 처음 먹었던 마음이 바로 절실하게 하자입니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많은 강사분들께서 2년만 버텨봐라, 2년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래 2년만 절실하게 하자, 간절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제가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거나 또 게을러졌을 때 이럴 때 제 스스로 지금 간절하게 하고 있니? 패러디를 하자면 예전에 너 떨고 있니? 그런 것처럼 너 간절하니? 저는 저 스스로에게 되게 그렇게 많이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갈 곳이 없는 것처럼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로 우리들의 경험담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봤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그분들의 투자 사례를 보고, 이거 나도 봤던 물건인데, 이분이 낙찰받으셨네? 이분이 이렇게 수익을 내셨네? 그런 걸 보고서, 많이 배가 아팠어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되게 그렇게 주저하는 마음을 저는 우리들의 경험담에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다른 분들의 시작도 다 우리와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절실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건 검색이라든지 카페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함으로 스스로 노예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듣고 바로 낙찰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 꾸준히 물건을 검색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준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찾아온 것이 아니다. 제가 준비하고 노력했기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좋은 습관으로 물건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런 물건을 보았을 때 바로 실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해보니 정말 2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년간 해보신다면 정말 그 삶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실행을 바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반고흐의 첫 걸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행복재테크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의 멘토분들이 저를 이렇게 손 잡아 주셨기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첫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떼기까지 15,000번을 넘어지고 일어서야 첫 걸음을 뗀다고 합니다. 아빠의 용기와 엄마의 지지가 아이를 첫 걸음을 떼게 하는데요. 이제 제가 행복재테크에서 멘토분들의 도움으로 첫 걸음을 뗐듯이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어 첫 걸음을 떼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